안녕하세요. 당신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친구가 딱히 없고 혼자서 지내는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조언을 듣곤 하죠. 야, 살면서 진정한 친구 한 명은 꼭 있어야 돼. 야, 친구 좀 만들어 봐. 아니면 야, 친구가 없으면 네 성격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성격을 좀 고쳐봐.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친구가 없다는 게 인싸가 아닌 아싸라는 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물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고 누군가를 꼭 만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은 힘들 수 있고 문제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게 편안하고 오히려 행복한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랑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죠. 심리학에서는 애착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애착 본능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갓 태어난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가 혼자서 분유 타가지고 막 이렇게 쪽쪽 빨아먹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혼자 기저귀 갈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 바로 인간 아기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됐어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친구라고 부를 만한 주변인들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혼자여서 괴로운 사람이 아니라 혼자를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내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쓰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진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나 좀 봐달라고 관심을 갈구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가느라고 골프도 쳐야 되고 테니스 배워야 되고 맛집 찾아가야 되고 유행하는 브랜드의 아이템 사서 입어야 되고 이런 데 드는 시간이랑 돈,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만 끊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가꾸는 데 쓴다면 굉장히 내면이 풍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의 특징 2번째, 문제 해결력이 높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거, 2번째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3번째는 내 스스로 해결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혼자를 즐기는 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라는 방법을 계속 택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아도 이런 태도로 계속 살아온 분들은 문제 해결력이 점점 좀 올라가죠. 여러분이 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만드신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그 회장님 빌 게이츠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릴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Think Week라는 일주일 동안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풀어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친구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깊은 해결책을 낼 시간이 부족하겠죠. 자, 혼자를 즐기는 분들의 3번째 특징. 오히려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무슨 말이야? 친구가 없는 분들이 대인관계가 좋다니.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과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커뮤니티나 사람들을 만날 때 담백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대로 좋고 가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이죠. 여기서 이분들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혼자를 즐기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무리해서 소외된 분들이 아니고 혼자가 되기로 택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4번째, 이런 분들은 나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나랑 평생 함께 해야 되는 내 친구잖아요. 내가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알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마음속에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른 내 자신을 30초에서 1분 정도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이때 좋고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때론 내가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는 이런 온기의 감정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막 없애고 싶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냉기의 감정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나쁜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뭐 명상이든 심리치료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서 나 자신의 좋은 친구가 돼야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으시겠죠. 마지막으로 5번째, 이런 분들은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2가지 독립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이고요. 2번째는 정서적 독립이에요. 혼자를 즐기는 분들은 이 2가지를 모두 잃은 분들이죠. 경제적 독립은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에서 돈을 벌어서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고요. 정서적 독립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줘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느낌이 든다면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서적으로 독립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의 자존감 탱크를 채울 수 있는지 알고 있고, 그거를 실행을 해서 주기적으로 그 탱크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삶의 주체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를 즐기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뭐 꼭 혼자 지내야지 되고 그게 무조건 좋은 거다 이런 말을 드린다라기보다는 혼자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분들은 내가 혼자 지낼 수도 있고 내가 원할 때 다른 사람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 세상을 이렇게 구축해 갈 수 있는 분들이고, 삶의 방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진짜로 자유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